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입니다. 환율로 풀어보는 증시. 네, 제가 가칭을 갖다 붙였습니다만 NH농협선물의 이진우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 환율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대충 매크로 이벤트들은 얼추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또 있었고 중국에 또 이벤트가 있었고, 자, 지난주에 또 국내에는 파생 만기가 있었고 금통위도 있었고, 네. 쭉 이벤트들은 정리가 됐는데 사실 이벤트라고 하기에도 뭐할 정도로 예상은 다 빗나갔던 것 같고, 네, 국내 이벤트야 금리는 동결되는 그거 하나 맞은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시장을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 초반은 중국 삼중전에 관심을 끌었었죠. 그리고 주 후반에는 이제 목요일 정도에는 제닛 옐렌 연준 의장 지명자가 의회 청문회 과정에서 또 글로벌 증시에 또 이렇게 상승 랠리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주 내내 이제 11월 4일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지수 하방 쪽으로 베팅을 하면서 옵션 만기일까지 바깥이 올라도 우리는 못 오는 그런 증시 상황이었는데요. 우선 하나씩 살펴보시면은 3중 전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준비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이 그래픽은 제가 조선일보에서 인용한 겁니다. 시진핑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진핑의 권력 강화를 위해서 중국의 개혁 의지는 조금 약화되었다. 아무래도 권력 과점 체제에서 독점으로 가기 위해서 기득권층의 반발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는 개혁 의지가 좀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하는데, 특히 이번에 이 국가안전위원회라는 걸 새로 신설하면서 보시다시피 당 중앙정법이 인민해방군, 국가안전부, 외교부 이르기까지 거의 이제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명실상부한 지도자로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 한번 보시죠. 상하이 종합지수 일간입니다. 지난주 초반은 이렇게 별로 약했다 하는 얘기고, 막판에 이렇게 이른바 옐렌 효과로 조금 상하이 증시도 올랐습니다만, 이 중국 증시에 상장된 종목이 한 70%가 국유기업입니다. 이 국유기업은 어느 나라나 혁신과 창의력이 결여된다, 이런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중국 증시의 디스카운트 배경이다라고 이제 BOA 메릴린치에서 분석하는데요. 월간 차트도 한번 보시면 이렇죠. 이렇게 치솟았던 이 버블 장세 국면 이후 이렇게 무너졌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 당시 금융위기 이전에 고점 대비 아직도 65% 하락한 수준입니다. 반면에 이제 2009년 이 금융위기 당시 저점 대비로는 지금 한 23.5%, 작년 말 대비로는 지난 주말로서 마이너스 5.87%, 3중전의 주간에는 한 1.4% 올랐는데, 이것도 막판에 이제 옐렌 때문에 좀 올랐기 때문에 플러스를 유지한 정도. 그러니 앞부분은 이제 중국 관련해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좀 더 이렇게 강력한 개혁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초반에 좀 고통스럽더라도 길게 보았을 때 중국의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을 구축할 것인가 하던 기대도 어느 정도 충족되지 못하고, 아니면은 2009년에 했던 것처럼 중국인민은행이 또 이렇게 강력하게 돈을 푸는 부양책도 아니고 어정쩡한 정치적 이벤트로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강력한 또 이렇게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는 힘들어졌다는 부분이고, 그다음 제닛 옐렌 청문회 과정에서 미국 증시에 버블이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준비한 차트 한번 보시죠. 다우지수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S&P도 마찬가지지만 사상 최고치 경신이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서 자 삼중 트리플 탑이냐 하는 이 한계를 뚫고 올라갑니다만, 자, 이 기울기가 이제 조금 이제 다소 부담스러워지는 기울기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월간으로 보시면은 이런 흐름이죠. 이렇게 지금 기술적 분석가들은 이 확산형 패턴에, 이 크게 보았을 때 이 월간 차트의 확산형 패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이 우상향하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저항 구간으로도 작용하고, 제가 이렇게 원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랠리 끝에 또 이렇게 깊은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시장의 캔들 모습이 월봉 캔들이 이런 모습들이었다 하는 측면에서 최근 흐름도 한번 참고하시자 하는 얘기고, 기술적으로는 좀 무거운 상황. 자, 그다음 나스닥 한번 보시면은, 네. 자, 옐렌 지명자는 버블이 없다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정도가 이제 버블이겠죠. 그냥 그야말로 로켓가 올라가듯이 이런 정도가 버블이라면 아직 버블은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 기술적인 이 부담이죠.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S&P 선물 이런 것도 나옵니다만, 지난주 후반에 그 랠리가 이어지기에는 선물 흐름으로 봐서는 또 이렇게 옐렌 효과도 단발성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지금 보셨던 다우나 나스닥을 보면은
그리고 연준의 정책 흐름으로 본다면은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저 군대에서 왜 삼겹살 회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지금 고기를 잘 먹고 있습니다만 군인들 알잖아요. 뭐 이거 옛날 얘기입니다만 요즘 군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연기만 쓰면 먹는. 아니 그거보다도 아주 회식 잘 먹고는 있습니다만 네. 결국 저녁에 자기 전에 또 얼차례 한번 한 닭가리 해야 또 자는 거 있죠. 네. 그래요. 뭐 세계 시장이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렇군요. 계속해서 이게 어떤 장세를 떠받치는 중앙은행들의 그 부추김에 시장 가고 있고 이 뒤끝은 그다지 좋지는 않겠다는 걸 다들 예감은 합니다만 아직까지 뭐 회식이 끝나지 않았는데 앞에 놓인 고기를 마다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나중에 다 개어 올리더라도 일단 먹자 하는 분위기 이것이 지금 요즘 국내의 정치 분위기 아닌가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단순한 시점이군요. 자, 뭐 여왕 비둘기의 기환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시장에 기사회생했다고 하는데 네. 비둘기 세계에도 여왕이 있던 모양이에요. 저도 이걸 깜짝 놀랐어요. 여왕 벌도 아니고. 네, 벌은 들어봤는데 네. 비둘기에도 여왕이 있더군요. 자, 일단 양적 완화를 유지한다 그래서 전 세계 시장, 특히 코스피는 지난주에 기사회생 이런 표현들이 또 등장했는데 네. 자, 근데 문제는 사실 양적 완화를 유지하게 되면 상식적으로는 달러 약세가 가야 맞는데 네. 달러가 그렇게 또 약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그래요? 일본에 대해서. 네. 이게 이제 우리 불편한 심기를 또 건드리지 않습니까? 네, 환율의 강제적인 평가 절하를 두고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근린 궁핍화 정책이다. 네. 그러니까 주변국에 있는 부를 뺏어가는 현상들이 이제 이 환율의 강제적인 절하인데 일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달러엔이 100엔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그래요?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는데 일본의 엔화에 대해서는 네. 자, 엔원 재정 환율이 1,058원대로 오늘 가고 있고 연중 저점을 깼단 말이죠. 예. 자, 이제 일본하고 또 싸워야 되는 우리 기업들. 연초에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았는데 이제는 쑥 들어가 버려 가지고 견딜만 한 모양이에요. 자, 이 엔원 재정 환율을 보시는 불편한 심기 어떻게 칩니까? 일단은 왜 버랭키 이후에 연준이 계속해서 그 양적 완화 정책을 갖다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은 또 지금 제이마잉크 지적하셨듯이 상식적으로 직감적으로는 또 달러 약세 요인입니다만 최근 들어서 뭐 유로화가 다시 크게 부러진 거는 뭐 22의 금리 인하 등등 해서 그 또한 뭐 유로존의 독단적인 어떤 액션이라기보다는 다 나름대로 암묵적인 공조하에 그 당시에 유로가 더 날아가고 했더라면 달러는 조금 이렇게 기술적으로 위험한 수준으로 치닫습니다. 네. 약세가 아주 급하게 이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달러 약세 인덱스 기준으로 달러 약세를 좀 돌려세웠던 면이 있고 지금 엔이 그런 가운데 달러 엔이 다시 위로 튀면서 100엔을 올라서는 달러 강 엔 약세 이걸 갖다가 지금 앞서 살폈던 뭐 제닛 옐렌 이런 건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시장이죠. 네. 그만큼 어려운 국면입니다만 어쨌거나 현실적으로 달러엔 환율은 위로 가는 와중에 우리 국내 외환시장에서는 옐렌 발언을 인해서 그동안 시장의 롱마인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70원 위로 트라이 하던 장이 다시 이제 60원을 갖다가 지켜야 되는 그런 흐름이 왔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죠? 달러원 환율 나누기 달러엔 환율 이렇게 구하는 엔원 환율은 달러원은 가만히 있거나 내려오는 와중에 이 분모인 달러엔이 올라감으로써 이 엔원 환율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원화 대비 엔화의 약세, 엔원 환율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차트 보시죠. 차트 보시면 이런 흐름입니다. 지금 엔원 환율을 갖다 이렇게 물론 시장에 거래가 있다기보다는 계산기 두드려서 나오는 환율입니다만 이 또한 기술적 어떤 원칙은 다 통하는데요. 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 100엔당 한 745, 뭐 750원 근방에서 그다음에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달러 환율이 위로 급하게 뜨고 그 당시 또 엔화는 또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해서 달러 엔 환율은 떨어지고 이런 와중에 엔원 환율이 이렇게 1640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급등이 있었습니다. 뭐 기억하시다시피 이때는 엔화 대출 쓰던 기업들이 곡소리가 나는 상황이었죠. 네. 자, 그 이후에 지금 금년 들어서는 이렇게 아베노믹스 이후에 작년 11월 이후에 달러 엔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엔화가 우리 원화에 대해서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었는데요. 자, 그동안에 이 100엔당 한 1060, 1070원 이 정도가 결국은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이 금융위기 직전의 저점 대비 그다음에 금융위기로 인한 이 고점 사이의 이 엔원 환율 상승폭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오는 거는 조정 측면이다.
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 레벨도 무너지면 이제는 엔원 환율을 하락세가 조정이 아니라 추세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시청 여러분께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크리티컬한 레벨에 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자, 저걸 갖다 지금 시장 자율적으로 달러 환율이 위로 간다고 해서 우리 서울에서도 달러 매수세가 뭐 자극을 받으면서 달러 환율 위로 못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 저 엔원을 하락을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자 지금 뭐 견딜만 합니다라고 네. 최만희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뭐 철강업을 비롯해서 일본하고 부딪혀야 되는 곳에서는 지금 이 엔원 환율의 하락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또 이제 뭐 당국이 결국 달러원 절대 레벨보다는 이 엔원 환율을 보면서 시장에 계속 그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국면이죠. 네. 예. 자, 엔원 환율도 당국이 주목을 한다고 일단 밝혔으니까 또 한번 봐야 되겠군요. 네네. 자, 일단은 뭐 환율과 증시 대충 이렇게 좀 풀어봤는데 오늘 또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이었고요. NH농협선물 이진우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